안녕하십니까? AI와 함께 쉽게 배우는 크롬 구글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열어서 챗G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챗GPT를 검색을 해서 챗GPT를 열었고요. 자, GPT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챗 GPT 한국형도 있고 기본형도 있고 전 기본형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행 가기 전에 일정 한번 짜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해요. 어디로 가볼까?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 2박 3일 여행을 하기 위한 적당한 일정을 짜줘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날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또 트레비 분수, 둘째 날 바티칸 박물관, 판테온, 또 셋째 날 스페인 계단 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에 들면 이대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좀 고쳐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로마 근교 소도시 1위를 포함한 2박 3일 일정으로 변경해줘 라고 한번 고쳐봤습니다. 자, 1일은 로마 주요 명소를 탐방하고 2일은 소도시 티볼리를 가라고 하네요. 티볼리 또는 오르비에토. 그 다음에 3일은 또 바티칸 성당 박물관. 네. 자, 이런 식으로 짜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르비에토를 관광하고 싶어요. 첫날 하고 싶어요. 첫날. 다시 한번 고쳐봤습니다. 첫날 오르비에토 관광을 하고 2일차, 3일차는 로마를 여행하는 일정으로 짜줘라고 고쳐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날 오르비에토 당일치기. 그 다음에 둘째 날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판테온, 트레비 분수. 셋째 날 바티칸 박물관, 스페인 계단 등등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마 2박 3일 여행을 하기 위한 적당한 일정 짜줘 라고 했었고 그것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또 조금 바꿨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로마 근교 소도시 하루를 포함한 2박 3일 일정으로 변경해줘. 그래도 어디 가라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데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첫날 오르비에토 관광을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로마를 여행하는 일정으로 짜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게 마음에 들어서 세 번째 거를 복사해서 활용해 보려고 해요. 복사는 아래쪽 이거죠. 복사.
자, 복사한 것을 구글 문서에다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여행 일정을 물었고 그 일정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복사를 했고 구글 문서에다 한번 저장해 보려고 해요. 새 탭을 열면 되겠네요. 새 탭을 열고 구글 앱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로 저장하면 되겠죠. 구글 드라이브. 자, 구글 드라이브의 구글 문서, 빈 문서에다 저장하려고 합니다. 컨트롤 V 바로 붙여 넣겠습니다. 저 이랬더니 여기 오르비에토 포함 2박 3일 포함 로마. 저 로마 여행이니까 여기 로마라고 로마 괄호 열고 오르비에토 포함 2박 3일 일정. 첫날 오르비에토 오전, 오후, 저녁. 둘째 날 오전, 오후. 셋째 날 오전, 오후. 팁. 이렇게 엄청 편안하면서도 깔끔하게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째 날은 뭐 하세요? 오전에는 뭐 하세요? 오후에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제가 이렇게 직접 다 머리 싸매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서 마음에 드는 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저장해 봤습니다. 3일차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서 이렇게 3일차를 엔터를 이용해서 넘겼고 2일차, 3일차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닫아도 최근 문서에 보면 이렇게 제목 없는 문서로 들어있네요. 다시 열어서 로마 여행이라고 쓸게요. 제목을 써야죠, 그죠? 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제목 쓰는 부분. 로마, 오르비에토 포함 2박 3일 일정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탭은 닫아도 또 나중에 열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구글 문서로 저장을 했고 이번에는 구글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구글 지도에. 근데 얘가 표로도 나타내주는 한번 위의 일정을 표로 정리해줘. 표로 정리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네. 네. 표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구글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새 탭을 열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글 앱에서 지도 가겠습니다. 구글 지도. 일단 로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로마. 로 이렇게 넘어갔고 로마 지도가 오른쪽에 보이고 왼쪽에는 간략한 정보 또 인근 지역 사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먼저 오르비에토 두오모, 오르비에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로마로 와서 콜로세움 뭐 이런 데 본다고 했으니까
오르비에토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오르비에토. 오르비에토를 검색을 하니까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로마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오르비에토. 오르비에토 갈 거고 오르비에토 성당이 유명하니까 오르비에토 성당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나 가고 싶은 위치를 저장하려고 해요. 여기 저장이 있죠.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보면 어느 목록에 저장할래? 가고 싶은 장소, 뭐 여행 계획 등등 선택해도 되고 또는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새 목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새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 목록 이름은 로마 여행이라고 쓰고 로마 여행이라는 목록을 만들고 거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저 또 그 옆에 있는 지하 도시 여기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오르비에토 지하 도시 오르비에토 지하 도시를 검색을 했고 여기네요 여기 그죠? 밑으로 내려보면 설명이 나오고 있고 또 아래쪽에는 사진 등이 나오고 있고 역시 저장하려고 해요. 저장해야지. 그럼 이제 어디 저장할래? 로마 여행에 저장하려고요. 로마 여행에. 해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오르비토를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일차. 2일차는 이제 로마에서 놀기로 했어요. 콜로세움 가야지, 콜로세움. 자, 콜로세움 검색하겠습니다.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검색했더니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고 있고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밑으로 내려보면 설명이 쭉 나오고 있고 사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린 저장하려고 그래요. 저장해야지. 어디 할까? 로마 여행에 저장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로마 여행에. 자, 콜로세움 가고 또 판테온 간다고 할까요? 판테온. 자, 판테온을 검색했더니 설명이 나오고 있고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니까 르네상스식 무덤이 있습니다. 설명이 나오고 있고 역시 저장하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 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로마 여행. 3일차도 한번 해볼까요? 3일차는 바티칸 박물관, 스페인 계단. 자, 이게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미술관. 역시 저장. 역시 로마 여행.
3일차 스페인 계단. 하나만 더 해볼까요? 스페인 계단. 스페인 계단. 역시 저장. 로마 여행의 저장. 자, 로마 여행의 저장을 했습니다. 자, 로마 여행의 저장을 했고, 이 저장한 데는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작게 줄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오르비또 어디 갔지? 오르비또 여기 있네, 그죠? 네. 지금 나 여기 가야지라고 저장한 곳은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시가 되고 있고, 또 저장된 목록, 로마 여행이죠, 그죠? 로마 여행. 클릭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또는 여기 목록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 지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여행 지도에서 저장을 했고 지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목록에서도 볼 수 있고 목록에서 오르비에토 지하 도시 이쪽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새로 구글 지도를 열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열어서 오른쪽에 구글 앱 지도 저장된 장소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저장된 장소 로마 여행. 로마 여행 보니까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주고 있고 확대해서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고 축소해서 보면 또 이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오르비에토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자, 또 여기 이 부분 로마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자, 여기 있죠, 여기죠. 네. 이렇게 목록에서도 볼 수 있고 지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유해 보려고 해요. 공유. 그래서 어떻게 공유할까? 목록을 보기 위한 링크를 보내겠다. 로마 여행. 그래서 링크를 복사하려고 해요. 링크를 받았습니다. 링크를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이 링크를 아까 우리 그 구글 문서에 한번 붙여 넣어 보려고 합니다. 새 탭을 열고 점화 없게 구글 드라이브 새 탭을 열고 구글 드라이브 이제 로마 여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클릭을 해서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에 뭐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마디 쓰면 되겠죠. 지도로 확인. 지도로 확인.
자, 지도로 확인해서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구글 문서를 열어보면 아까 챗 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 지도로 확인해라.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지도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 여행을 갈 건데 계획을 세워줘라고 챗GPT한테 부탁을 했고 구글 문서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고 구글 지도에다 표시해서 또 문서에다 붙여넣어가지고 문서에서 바로 열리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리튼이라는 AI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첨부해보자. 자, 리튼도 역시 챗GPT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 탭을 열겠습니다. 새 탭을 열고 자, 여기다가 리튼이라고 써볼게요. 리튼 검색을 해서 리튼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왼쪽 아래 로그인이 나오네요. 로그인 하겠다.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하니까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에 로그인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쉽게 되죠. 그죠? 네. 자, 리트는 AI 검색, AI 이미지, AI 과제와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AI 이미지 그림 그려줘 라고 하려고요. AI 이미지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을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콜로세움이 나오네요. 그죠? 로마 여행하고 있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고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오른쪽 버튼에서 이미지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 문서에 붙여놓고 싶어요. 다시 새 탭을 열고 구글 앱, 구글 드라이브, 로마 여행, 여행 일정이 나오고 있고 지도로도 확인해봐라 하는 게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붙여넣겠습니다. 좀 커서 줄여볼까요? 네,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뚝딱뚝딱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뭐 글 찾고 뭐 또 치고 하려면 엄청 어려운데 다 찾아주고 또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또 지도로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내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멋진 사진도 넣어서 문서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그 다음에 리튼, 챗GPT, 리튼 이용해서 구글 문서 멋지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그게 스마트폰에서도 보일까 궁금하네요. 그죠?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문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문서 10억 회 이상이 다운을 받았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거죠.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는데 설치부터 하고 열기를 하면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만든 내 문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만든 내 문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죠? 물론 뭐 구글 문서를 열어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만 이거를 같이 가는 친구한테 카톡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오른쪽에 점점점. 공유 및 내보내기. 사본을 보내겠다. 또는 뭐 공유를 해도 되고 사본을 보내겠다. 어떤 형식으로 보낼까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PDF 문서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DF 문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 카카오톡. 누구한테 보낼까? 자,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보내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서를 보냈고 친구가 이렇게 열어볼 거예요. 친구도 똑같이 PDF 문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도를 터치하면 지도도 이렇게 열려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 문서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더니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열어볼 수 있고 또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공유해서 같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니까 여행 계획도 정말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저장도 하고 지도에 표시도 하고 또 이미지도 생성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친구에게 공유까지 한번 해봤네요. 또 다음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영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챗GPT를 열어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보자. 자, 다시 챗GPT 열겠습니다. 자, 리트는 닫고 챗GPT를 열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한 대화를 한번 연습해봐라. 예를 들어서 영어로 사과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사과 알려줘. 그랬더니 사과는 영어로입니다. 사과는 영어로입니다. 얘가 영어를 잘 못하네요. 애플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단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B로 시작하는 과일 이름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 B로 시작하는 과일 이름 영어로 알려줘. 바나나가 나왔어요. 바나나. 다른 것도 알려줘. 그랬더니 뭐 블루베리, 블랙베리, 블러드 오렌지, 브라운 페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지금 이렇게 쉬운 단어라서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도 물어볼까요? 각 단어를 읽는 방법을 한국어 발음으로 알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고 나오고 있죠. 또 날씨 같은 것도 물어볼까요, 한번? 오늘 날씨는 춥다. 와 같은 겨울과 관련되는 영어 날씨 표현 알려줘.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춥다와 같은 겨울 날씨와 관련되는 영어 표현 알려줘. 했더니 자, 이렇게. 겨울 날씨와 관련된 영어 표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It's cold today. 오늘은 춥다. It's freezing. 너무 춥다. 3. It's chilly outside. 4. The weather is cold and windy.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분다. 5. It's snowing today. Yet it's frosty this morning. 오늘 아침은 서리가 내렸다. The temperature is below freezing. 이 표현들을 사용해 보세요. 너무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들릴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고 발음대로 한국어로 알려줘. 자, 뭐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어볼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발음대로 한국어로 알려줘. 그랬더니 the temperature is below freezing 이라고 이렇게 발음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The temperature is below freezing 이라고 발음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한국어로 번역해줘 또는 중국어로 번역해줘 또는 뭐 일본어로 번역해줘 등등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를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해줘라고 해봤습니다. 무슨 말을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해줘.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영어로 했을 때, 일본어로 했을 때, 중국어로 했을 때. 또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어, 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응답이 더 좋아요. 두 번째 응답이 더 좋아요. 이런 걸 또 고를 수도 있죠. 저는 두 번째 응답이 더 좋아요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응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들어볼까요? 다음은 요청하신 문장의 번역입니다. 영어. According to Artic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blic Data Provision and Utilization,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provide public data they hold and manage to the public. 일본어. 公共データの提供及び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第17条に基づき、今般は保有管理する公共データを公民に提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中国根据公共数据提供与利用促进法第17条，公共机构必须向公众提供其所持有和管理的公共数据。각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번역했습니다. 자, 이거는 복사해서 한번 구글 문서에다 붙여넣어 볼까요? 복사죠, 복사. 역시 새 탭을 열고 구글 앱 중에서 드라이브. 역시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건데 구글 문서, 빈 문서로 만들겠다. 우리 많이 해봤죠, 그죠? 바로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안 붙었네요, 그죠? 한국어.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쓰겠습니다. 제목을 써서 저장을 해봤습니다. 최근 문서를 보면 이게 번역이라고 만들어졌죠. 영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영어 같은 것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네, 스마트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챗 GPT를 열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로 하세요. 저는 말로 하면 후딱 지나가서 이제 제가 글자로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제가 또 저도 말로 할게요. 너무 쓰려니까 힘드네요. 그죠? 안녕. 오늘 넌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내가 아직 어린이 수준의 영어만 알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 가르쳐줘. 오늘 알려줄 영어 표현을 영어로 말하고 한글로 설명해줘. 그리고 내가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해줘. 지금부터 시작. 좋아요. 오늘의 표현은 How are you?입니다. 이 표현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How are you?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잠잘 때 하는 인사말 알려줘. 이번에는 nice to meet you를 배워볼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이런 식으로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제 컴퓨터가 자꾸 끊겨서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늘 다양한 활용법을 배워봤습니다. 먼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구글 문서에 저장해보고 지도에 저장해보고 리턴으로 이미지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영어 공부를 챗GPT를 이용하면 편하더라. 대화도 해보고 단어도 알려달라고 하고 영어 날씨나 또 읽기, 번역 등등을 해보시고요. 더 좋은 것은 스마트폰에서 방금처럼 이렇게 연습하시면 주고받고 하면서 마치 선생님을 앞에 둔 것처럼 연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이용한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AI와 함께 쉽게 배우는 크롬 구글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